자, 이제 다시 앞에 화면 볼게요. 지금 마지막에 있는 숫자 3개 입력 받아서 더한 결과 출력하는 거, 맵과 스트립을 사용해 달라고 하는 이 문제 한번 해볼 건데, 자, 일단은 문제 자체에는 스플릿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구분을 지어주기 위해서 입력받고 그 더해 주려면 값들을 좀 끊어낼 필요가 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스플릿을 써야 돼요. 문제에는 아마 스플릿이라고 하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스플릿까지 같이 사용을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 가져올 거고, 여기는 그리고 문장을 입력할 게 아니라 숫자를 3개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콤마로 문 지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을 받는다라고 하면 입력받은 결과를 가지고서 우리가 연산을 한번 해줘야겠죠? 3개를 입력을 받을 거니까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해볼까요? 이름을 어떻게 할까?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녀석들에 대한 연산 결과 출력을 하기 위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건 이제 맵을 사용하지 않고 처리를 하는 방식인데, 자,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실행하고, 자, 예를 들어 10, 20, 30 하면 콤마를 기준으로 잘랐을 때 10, 20, 30 남을 거고, 그 녀석들을 다 각각 형변환 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각각 더하니까 60 잘 나오겠죠.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숫자를 3개 입력받는 상태에서 멈출 게 아니라 4개를 입력받고 싶어졌어요. 그럼 우리 뭐 추가해야 돼요? 이 코드에. 여기가 이제 4개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 이거 한 줄 추가해야 되고요. 그다음 여기다가 또 한 줄 추가해야 되죠. 그렇죠? 왜냐면은 3번 인덱스가 또 생겨날 거니까 실제로 4개를 입력받는다라고 해놓고 3번 인덱스에 대한 처리를 안 해주면 10, 20, 30, 40 입력을 받았을 때 60 나올 거잖아요. 올바른 덧셈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40이라는 데이터가 3번 인덱스에 들어있을 텐데 우리가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결과가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이 상황에서 맵이라고 하는 거를 써볼 거예요. 제가 이만큼의 과정을 안 할 거고요. 이거 대신에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의 맵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뭘 하는 녀석인지 아직 제가 설명드린 적은 없어요. 근데 아마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구글링을 해보셨다면 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 예상을 하셨을 텐데, 자, 이 맵이라고 하는 녀석은 함수예요, 함수. 이만큼이 결국에 또 함수 실행입니다. 근데 지금 인자로 세팅된 게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맵이라는 함수를 실행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여기 인자로 세팅되어 있는 녀석 첫 번째 인자가 인트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두 번째 인자로는 누가 들어간 거예요? A니까 리스트가 들어간 거겠죠? 이렇게 스플릿을 통해서 만들어진 리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int는 타입을 넣은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str이나 int 같은 그런 데이터 타입을 넣은 걸까요? 얘는 아니에요. 함수를 넣은 거예요, 함수를. 근데 어떤 함수? 우리가 썼던 int 형변환 함수. 이 녀석을 이 자리에 넣은 건데 단지 넣을 때 이름만 가지고 넣은 것 뿐입니다. 소괄호가 없어요. 왜냐면 소괄호가 있으면 여기다가 지금 함수를 실행하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함수를 불러올 거야 라는 의미로 실행과 살짝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자로 세팅할 때 이렇게 세팅을 한 겁니다. 이 녀석은 우리가 썼던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int 형변환 함수랑 동일한 녀석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얘가 어떤 동작을 하냐? 자, 10, 20, 30 하면 60 나와요.
주석 걸려있는 부분 대신에 이 코드 한 줄로 바꿨을 때 문제없이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게 그래서 뭐 하는 앤데? 이거의 결과는 뭔데? 타입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 이거 1이 왜 들어가 있어? 자, 이 녀석의 실행 결과 클래스 맵이래요, 맵. 자, 파이썬에는 맵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따로 엄청나게 특별하게 존재하진 않아요. 근데 맵이 없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언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 맵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죠. 해시맵으로 사용했던 그 녀석은 파이썬에서 딕셔너리랑 같은 녀석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맵 객체는 이 맵 함수를 통해 리턴되는 그냥 일종의 타입이에요. 근데 이 맵은 우리가 이렇게 찍었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어때요? 이거 우리 어제 리버스드 해봤을 때랑 동일한 결과 아닌가요? 주소가 나와버렸죠. 그냥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리스트 같이 그냥 리스트 형태로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이상한 주소값이 나왔어요. 이러면 우리가 데이터 못 꺼냈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생겨먹은 애를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하고자 해서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로 한 번 더 감싸줬던 겁니다. 이러면 이 맵을 리스트로 바꿔줄 거니까, 형태를 변화시켜 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로서 이러한 리스트를 얻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문자가 아니라 정수값 10, 20, 30이 들어있는 리스트. 밑에서 계속 출력되고 있는 이 녀석은 문자로 아직 이 형변화된 결과를 A에 넣은 적이 없으니까, 다시 재할당을 한 적이 없으니까 얘는 계속 문자예요. 그래서 이어 붙어진 거고요. 자, 맵이라고 하는 녀석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제 볼까요? 그러면 자, 맵 첫 번째 인자로 오는 이 녀석은 함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다가 함수를 넣는 자리예요. 함수 이름을 넣어주는 자리고, 두 번째 인자로 오는 이 녀석은 순회할 수 있는 요소, 순회가 가능한 요소, 우리가 배운 리스트, 그리고 튜플, 이런 것들이 순회가 가능한 요소입니다. 이런 녀석들이 이 자리에 두 번째 인자로 세팅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동작을 어떻게 하냐면 반복문처럼 이 A에 들어있는 값을 첫 번째로 있는 값부터, 지금 10, 20, 30 입력하면은 리스트로 만들어 줄 건데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다 문자로, 그죠? 이렇게 문자로 리스트가 만들어져서 여기에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값 10, 문자라는 10을 가지고 와서 이 함수에 인자로 세팅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보관을 해요. 맵객체로. 그리고 두 번째 값을 가져와서 또 여기 앞에 있는 함수로 인자로 세팅해요. 그 다음 그 값을 또 보관해요. 이렇게. 세 번째 거 보관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려고 봤더니 값이 더 이상 없죠. 그럼 얘는 알아서 멈춰요. 그럼 그 인트 형변환 함수에다가 이 값, 이 값, 이 값 각각의 값을 세팅한 후에 결과를 보관하고 있는 게 맵객체예요. 그 맵객체를 리스트로 바꿨으니까 이러한 결과를 얻어내는 겁니다. 이게 파이썬에서의 맵 함수예요. 자, 이렇게 사용하는 이 맵 함수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상당히 비슷한 역할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일종의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입력받는 행위를 통해서 A라는 리스트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 맵 함수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낸 리스트가 있다고 했을 때 약간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맵 함수에서 여기 첫 번째 인자로 int를 넣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int 형변환 함수를 실행시킨다의 개념이었고, A가 가지고 있는 순회할 수 있는 요소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값부터 마지막 값까지 여기에 인자로 세팅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 우리가 10, 20, 30 이렇게 넣었다고 했을 때, 자, 우리는 이 값을 맵 함수를 통과시키면서 여기다가 정수값 10을 보관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맵 함수는 여기서 int 함수가 쓰였기 때문에 정수 형변환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정수 형태로 형태를 변환시키는 변환기,
어떤 기계에다가 우리가 뭘 집어넣으면 얘가 형태가 바뀌어서 나온대요. 그런 역할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순회할 수 있는 요소만 두 번째 인자로 세팅이 가능한 거고, 그 요소를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돌려준다. 이 안에서 내부적인 반복문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겠죠?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럼 이 녀석을 맵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이 방식을 쓸 때랑 맵을 사용할 때랑 뭐가 편한 거예요? 맵을 쓰면 4개를 입력하든 5개를 입력하든 얘가 알아서 하겠죠. 근데 우리가 맵을 사용하지 않으면 4개 입력이면 이거 한 줄 추가, 5개 입력이면 2줄 추가, 매번 코드를 추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맵 사용하지 않고 코드 추가도 안 해도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이거 반복문 돌리면 되지 않을까요? 1부터 0부터 그리고 나서 y가 a의 길이까지 볼 때 y는 1씩 증가를 할 건데 이 안에서 이거 아닌가요? 이 작업을 해줘야 결국 이걸 하겠다라는 거 아닐까요? 이러고 나서 결과를 출력해 보면 10, 20, 30, 40 결과 잘 나올 여기 덧셈에는 3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 인트로 형변환을 하는 과정을 반복문을 통해서 하면 이렇게 코드를 짤 수 있고요. 그럼 자동으로 형변환까지는 해줄 거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완전 수동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써야 될 거고 이것도 무시하고 함수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점점 간결해지겠죠? 그럼 우리는 어떤 방식을 추구해야 돼요? 이 방식을 추구하면 되겠네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리스트에 지금 데이터가 한 3개, 4개밖에 없으니까 망정이지. 몇백만 개씩 들어있다 그러면 우리 이거 해줄 수 있어요? 아예 불가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능하겠죠. 근데 이거랑 이거랑 결국 비슷한 일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맵 함수가 아는 만큼, 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코드가 간결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만들고자 하는 기능이 이미 만들어진 함수들일 거니까. 실제로 이런 함수를 우리가 로직을 구현해서 만들어서 써야 된다고 하면 생각보다 골치가 아플 텐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는 우리가 알면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함수가 얘가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지 기본적인 개념과 사용법, 활용법 이것만 잘 익혀두시면 함수는 많이 알면 알수록 코드가 스마트해집니다. 맵 함수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출력을 보여주는 부분도 한번 처리를 해볼까요? 이 녀석도 이렇게 우리가 매번 이런 걸 추가해주는 게 상당히 귀찮은 일이니까 어떻게 하면 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출력할 수 있을까? 뭐 해주면 돼요? 출력하는 거. 지금 우리는 더한 결과를 출력하고 싶은 거죠. 그럼 여기다가 반복문 쓰면 되지 않을까요? 반복문은 어떻게 돌려야 돼요? 첫 번째 인덱스부터 0번 인덱스부터 마지막 인덱스까지 다 돌면서 더한 결과를 뽑아내고 그 결과를 출력하겠다 만들어주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사용하면 되겠네요.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얘가 알아서 반복문 돌려줄 거고 이 녀석이 다 더해줄 거고 그리고 나서 S를 출력하면 최종 결과, 합산 결과 알 수 있겠죠? 그럼 지금 문제에선 4개라고 써놨지만 제가 한 10개를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얘가 자동으로 해주고 얘가 자동으로 해주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여기가 왜? 프린트 지금 얘가 결과를 A한테 집어넣지 않았네요. 넣어줘야죠. 이거는 프린트 할 게 아니라 이걸 해줘야 되는 거죠. 다시 1, 2, 3, 4, 5, 6, 7, 8, 9, 10 그러면 모두 다 더한 55 문제가 없겠네요. 그쵸? 진짜 단순하게 문제가 요구한 대로 딱 풀어내는 방식은 하드코딩으로 풀어낼 수 있어요. 충분히. 그거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실 하드코딩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이 변해도 변수가 가진 값이 변해도 스마트하게 알아서 코드를 수정할 필요가 없게끔 처리가 되는 방식이 옳은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항상 개발을 하게끔 생각을 발전시켜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맵을 활용하는 방식은 사실 이렇게도 우리가 쓸 수 있지만 이렇게도 가능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살짝 다르게 표현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려고 하는 일은 동일합니다. 자, 이거를 한번 최대한 압축을 시켜볼까요? 자,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거 사용 가능해요? 이렇게? 당연히 가능하죠. 인풋 입력 받을 거고 스트립 제거한 다음에 스플릿까지 진행하면 결국 리스트 남을 거니까. 여기에는 순회할 수 있는 요소가 두 번째 인자로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럼 리스트 리턴 되면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일 거고. 그럼 이 결과를 우리가 아까 전에 리스트로 한번 감쌌어요. 이러고 나서 0번, 1번, 2번을 갖다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방법이 있어요. 얘는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러면 A, B, C에 이거 언제 봤던 방식이죠? 변수 여러 개 깔아놓고 데이터 넣는 거 언제 봤던 방식이죠? 이거 언패킹 아니었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했다 이러면 Q 뭐였어요? 이거 Q 튜플이었죠? 그냥 튜플이었잖아요. 그죠? 여기 튜플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잠깐 주소 걸죠? 우리가 튜플 만드는 방식 변수 하나에 값 여러 개 이게 패킹이었죠? 언패킹이 뭐였어요? 변수 여러 개의 값을 나눠 끼우는 거. 아이고. 이렇게 언패킹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그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값 여러 개를 맵 객체로 우리가 이 데이터를 뽑아내면 값이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여러 개를 변수한테 넣으려고 했죠. 그러면 A, B, C한테 언패킹 하고 있는 거죠. 파이썬이 사용할 수 있는 특징적인 문법이었습니다. 그걸 사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들의 결과를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여기다가 10, 20, 30 하면 10, 20, 30 순차적으로 나오고 마지막에 덧셈 연산까지 60 결과 잘 나오겠죠. 이렇게 활용하는 거. 자, 그리고 이것도 하나 그냥 말이 나온 김에 보여드릴게요. 이거 예전부터 알려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던 건데 자, 우리가 이렇게 중괄호를 출력문 안쪽에다가 문자 안쪽에다 입력을 하면 여기다가 이제 포맷이라고 해서 여기에 최종적인 연산의 결과를 넣어주려고 했었어요. 지금 값이 하나니까 이만큼의 결과가 이렇게 들어가면 치환되어 나오겠죠? 이건 당연히 되는 건데, 그죠? 결과 나옵니다. 자, 근데 이것도 가능해요. 이게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근데 이게 연산이 들어가서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안 되네요. 이거 말고 그러면 이거 근데 잠시만요. 이거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일단 해보죠. 이건 안 되네요. 이거를 하려면 이걸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긴 한데 안 나오네.
얘를 나오게 죄송해요. 제가 중요한 거 하나를 빼먹었군요.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맷을 뒤에다가 붙이는 작업을 했었는데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얘도 되겠는데? 저도 이거를 자주 사용하는 문법이 아니다 보니까 다시 입력된 합 이건 될 것 같아요. 됩니다. 됩니다. F를 앞에다가 붙여서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방식도 가능해요. 출력의 방식이 하나만 있지 않고 여러 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애초에 이런 출력 자체가 개발자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사용자들은 이 프린터로 출력된 결과를 눈으로 볼 기회가 없어요. 왜냐면 이 출력 공간인 콘솔은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이 코드 편집기 환경에서 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여기에 있는 출력값을 못 봐요. 그렇죠? 그럼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는 과정 중에 이 프린트가 출력문이 왜 필요해요? 사용자가 보지도 못하는데 개발자가 개발하는 과정 중에 이러한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있는 문법이에요. 이거 출력문은. 모든 언어가 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파이썬 가지고 뭔가를 만들다 보면 당연히 코드 내에서 확인해야 되는 상황들은 많이 와요. 그러면 그 확인해야 되는 상황 속에 이 출력문을 통해 내가 원하는 데이터 값이 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처리한 그 데이터 재가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거. 그리고 타입 같은 거. 지금 내가 눈으로 타입을 콘솔에 출력된 결과가 그냥 10 이렇게 나오면 얘가 문자인지 정수인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으니까 이 타입을 제대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럴 때 쓰는 게 출력문입니다. 사용자한테 보여주기 위한 건 사실 아니긴 해요. 이 입력도 마찬가지. 어쨌든 이런 맵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또 하나 배워봤고요. 사용하는 방식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서 써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리스트가 좀 더 다양하게 다뤄지고 익숙해질 거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많이 쓰기도 하고 이렇게도 많이 하고요. 왜냐면 특징적인 언패킹 문법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수업 페이지에 정답 다 올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요? 이제 문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새로운 개념 들어가 볼 건데 이거 뭐 나오죠? 그냥 0부터 5까지 리스트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 나오겠죠? 이제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코드만 딱 봐도 이거 이렇게 나오지 라는 게 그려지실 겁니다. 배웠으니까. 자, 그럼 이건 어떨지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안 배운 문법이 또 나올 건데 배운 것들 위주로 나올 거니까. 자, 지금 이렇게 두 줄을 더 적었는데요. 이 녀석은 이만큼 제외하고는 다 아는 거죠. 방금 전까지 사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맵을 사용해서 인트로 형변환을 하겠다가 된 거고, 그리고 이 레인지, 이 녀석이 뭔진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순회가 가능한 요소겠구나. 그쵸? 순회가 가능한 요소.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수행해 볼 수 있는 요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왔을 때 이 리스트로 최종적인 형변화를 통해 출력을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리스트가 나오긴 할 거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값이 나올지 예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건 가르쳐 드린 적이 없으니까 예상이 틀려도 상관이 없고 맞으면 좋은 거고 지금 찍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유출을 해봐야 되는. 자, 얘는 위에 있는 A랑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결과를 봤으니까 얘를 한번 예상해 볼까요? range라고 하는 얘도 결국에는 함수죠. range라는 이름 옆에 함수, 소가로 열고 닫았고 그 사이에 6이라고 하는 이건 뭐예요, 6은? 이거 인자죠. 함수 실행할 때 인자 6을 넘겼다라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 이게 실행된 결과로서 이 자리에 뭔가 남았을 텐데 남았으니까 이게 맵 함수에 또 인자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리턴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논이 들어갈 텐데 논을 가지고 함수를 어떻게 돌려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결과를 남겨줄 거다라는 건데 이 결과가 그래서 뭐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녀석은 6이라고 하는 인자를 넘겨주면 0부터 5가 들어있는 0부터 5까지 들어있는 녀석입니다. 복수개의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얘를 한번 찍어볼까요? 우리가 이런 함수가 실행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고 이 결과가 그래서 뭔데? 라는 거를 알아볼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뭔가 개수가 안 맞는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맞는데? 아, 이렇게는 그냥 쓸 수 없나 보네요. 이건 뭐야? 이게 맞구나. 이게 맞죠? 하나, 둘, 셋. 쓸 수 있네요. 자, 이 녀석은 뭐래요? 그냥 레인지래요.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이랑 좀 다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거 타입으로 출력해봤을 때 레인지라는 게 나오는데 그러면 얘만 출력하면 뭐 나올까? 궁금하면 찍어보면 되는 거예요. 뭐 나와요? 0부터 6 나왔네요. 0,6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죠? 자, 제가 아까 전에 0부터 5까지 들어있는 복수의 데이터 처리하는 녀석이라고 했는데 얜 0,6이 들어있네요. 자, 0으로 시작할 거고 이 최종적으로 적혀있는 이 숫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까지밖에 없어요. 그럼 이 녀석 0부터 5까지 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반복적으로 뭔가를 수행할 수 있는 녀석이에요. 여러 개가 있으니까 얘를 순차적으로 인트 항변화를 해서 맵으로 만든 다음에 리스트로 만들었네요. 그러면 대괄호에 0, 그 다음에 1, 2, 3, 4, 5가 들어가는 거죠. 6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인자로 넘긴 값을 포함하지 않아요. 그 전까지 노는 거예요. 반복문으로 치면 포함 이퀄 마크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게 레인지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사실, 이걸 보고 이 방식 또한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방식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리스트라고 하는 이런 함수 안쪽에 값을 세팅해서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값으로서 맵 함수의 실행 결과를 남겨서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방식도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하나 드려볼게요. 1부터 100까지의 수가 들어있는 리스트를 만들어주세요. 자, 이거 만들려면 방법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이걸로 근데 1부터 100까지 하려면 좀 힘들겠죠? 너무 많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생각을 할 거예요. 반복문 돌려서 이런 걸 하려고 처리를 할 겁니다. 근데 얘로 하면 이걸로 하면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러면 이제 0부터 100까지 돌 거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놓고 얘를 뭐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만들어진 리스트를 한 번 더 돌리는 거예요. 맵으로. 왜 맵으로 한 번 더 돌릴 거냐면 저는 여기다가 이런 거 할 거거든요. 여기다가 바로 넣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안 되겠다. 이건 함수니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운 거를 응용해 나가는 상황이에요. 자, 제가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패스 해놨는데 여기다가 매개변수 하나 받을 거고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할 로직이 이거 할 거예요. 근데 얘를 그냥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리턴을 할 겁니다. n 플러스 1을. 자, 그러면 맵에서 저 녀석을 호출할 거고요. 그리고 이 뒤에 a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를 리스트로 한 번 더 감싸줄 겁니다.
그리고 얘를 최종적으로 출력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숫자를 실제로 입력한 게 이거 100과 1밖에 없지만 1부터 100까지 들어있는 리스트를 얻어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 얘는 0을 포함할 거니까. 물론 이 레인지 안에 좀 더 다양한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도 응용이 가능하다. 우리가 만들어낸 함수 당연히 여기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함수 들어가는 자리였으니까. 단순히 반복문을 만드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할 때가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그냥 한번 테스트를 복습을 해본 개념이었고, 자, 이제 우리가 이 레인지를 왜 배웠냐면 이 레인지라고 하는 녀석이 사실 포문의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 이제부터 포문 배울 겁니다. 포문. 그동안에 우리가 while문밖에 안 배웠었는데 이제 포문을 배워볼 거예요. 자, 포문을 배우기 전에 while문을 활용해서 얘를 활용해서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이러면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코드가 완성이 되겠죠. 이게 while문으로 작성한 코드. 자, 포문 가지고 저거 똑같은 역할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이러면 끝났습니다. 둘 다 1부터 10까지 출력이 돼요. 자, 이게 포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지금 헷갈리지 않게 그냥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면 얘를 0부터 9로 바꾸고요. 이 녀석도 그냥 V 출력하는 걸로 바꿀게요. 그러면 둘 다 0부터 9 나옵니다. 이렇게 실행 결과 이렇게 while문 이렇게 포문이에요. 자, 포문의 형태를 한번 보죠. 얘가 도대체 어떻게 동작을 하길래. 자, for 일단은 우리가 문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키워드를 갖다 놓는 게 가장 첫 번째였으니까 for도 갖다 놨어요. 자, 그리고 v 이건 무슨 역할일까요? 우리가 in이라고 하는 거를 if에서 써봤죠. 어제 우리 리스트 여러가지 다뤄보면서도 써봤던 것 같은데 어제 자, 우리가 if 안에서 in을 쓸 때는 이 in 뒤에 오는 순회할 수 있는 요소 안쪽에 여기에 있는 값이 들어있으면 이란 뜻이었어요. 그쵸? 근데 for는 반대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을 반대 상황 for는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반복할 때마다 얘한테 꽂아요. 그러니까 레인지가 지금 0부터 9까지 들고 있죠. 그럼 이 반복문이 처음 시작하면 첫 번째 값은 0이잖아요. 그 0을 v한테 넣어요. 이 v는 변수예요, 변수. 이 v라는 변수한테 첫 번째 반복 실행할 때 0이라는 값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쪽 종속되어 있는 코드를 실행해요. 그럼 print v 했으니까 0이 출력이 돼야 되죠. 자, 코드가 할 걸 다 했어요. 그럼 얘도 이제 반복문이니까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위로 올라갑니다. 레인지를 다시 가요. 갔더니 다음 값 1이 남아있죠. 그러면 그 다음 값 1을 v한테 또 꽂아요. 그리고 나서 코드 실행해요. 그럼 얘는 이번에 1을 출력했겠죠. 이런 식으로 반복을 쭉 하다가 마지막 9를 꽂아서 출력을 한 뒤에 얘가 9까지 출력하고 나면 올라가 봅니다. 올라갔는데 그 뒤에 얘가 갖고 있는 값이 없죠. 더 이상 돌릴 게 없네? 나 순회 끝났네? 그럼 그때 탈출해요. 이게 포문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개념적으로는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순차적으로 얘한테 꽂아버린다. 자, 자바를 배우신 분들이라면 이건 향상된 포문이랑 상당히 유사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 형태인데 자, 그러면 while문과 for문 이걸 두 개를 딱 봤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예, 초기값 있어요? 없죠. 종료 조건 있어요? 없어요. 스텝은? 없죠. 얘는 반복문의 기본 3요소, 필수 3요소가 하나, 둘, 셋 다 있는데 얘는 딱히 없네요. 그리고 심지어 in이라는 게 쓰였다는 것 자체는 in 뒤에는 뭐밖에 못 와요? 순회할 수 있는 요소밖에 못 와요. 그쵸?
순회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면 인 뒤에 세팅이 불가능합니다. 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될 텐데. 이것도 안 되는군요. 이렇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순회할 수 있는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range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일단 해본 건데, 순회할 수 있는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건 여기에 리스트 같은 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리스트 돼요. 튜플 돼요. 순회할 수 있는 요소는 다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for라고 하는 녀석을 리스트를 배울 때 배우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리스트를 다루면서 for를 가장 많이 쓰거든요. 리스트부터는 while문을 잘 안 씁니다. 근데 안 쓰는 게 리스트를 다룰 때 잘 안 쓰는 거지 while문 자체는 또 필요한 때는 많이 써요. 왜냐하면 얘는 초기값, 종료조건, 스텝이 다 있는데 이 녀석은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진짜 없을까요? 이거? 진짜 아예 불가능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자, 얘는 이게 마우스를 올려도 뜨질 않겠네요? 한번 보여드리죠. 제가 10 앞에 1이라고 하는 인자 하나를 더 줬습니다. 지금 range라는 함수를 실행하는 시점에 인자가 하나였던 상황과 두 개인 상황으로 바꾼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원래 이 range는 10만 넣어놓으면 0부터 9까지였죠. 그래서 아까는 0부터 9까지 지켰는데 지금은 1부터 지키네요. 그럼 이 1은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초기값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10은 이제 종료 조건 비스무리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면 얘가 9라는 한정적인 이 포함 관계를 이렇게 따지는 상황과 같은 역할을 지금 여기서 제한을 걸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애초에 인자가 하나일 때 종료 조건은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인자가 하나 더 생기면 초기 값을 설정할 수 있구나. 자, 이제 인자가 하나 더 생기니까 여기 알림이 하나 떴는데 이거 보세요. 자, 서가로 안쪽에 스타트, 스탑, 스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그렇죠? 자, 스타트. 당연히 시작하는 인덱스를 얘기하겠죠. 스탑, 종료 조건을 의미할 거고요. 스텝, 보폭을 의미할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두 개를 줬으니까 스타트와 종료 조건의 역할을 스탑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하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지금 색깔 입혀진 거 보이세요? 얘는 스텝의 역할을 한다. 얘는 나와줘. 어떻게 해야 나온 거야 이거? 어디 갔어? 어떻게 해야 얘가 나오죠? 어쨌든 스타트, 스탑, 스텝의 역할을 한다. 지금 그러면 1부터 10까지, 1부터 9까지 1씩 증가하는 반복문을 돌릴 거니까 결과는 달라지는 게 없겠고요. 만약에 여기를 2로 바꾸면 1부터 9까지 2씩 증가하는 반복문을 그려낼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2로 바뀌면 2부터 9까지 2씩 증가하는 상황 이해되실까요? 레인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 안에 인자 개수를 사용해서 아예 초기값을 없앨 수도 있고요. 초기값이나 스텝 같은 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여기 들어있는 첫 번째 그 인자 하나의 값을 기준으로 0부터 이거 전까지 보는 거고요. 여기 A라고 하면 0부터 A-1까지 돈다는 얘기겠죠. 이게 기본이고 이제 인자를 우리가 앞에 뒤에 세팅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따져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떨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러면 첫 번째 스타트죠. 10부터 스탑은 1이죠. 1 전까지 스텝이 마이너스 1이에요. 얘는 10부터 2까지 찍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10이라는 초기 값을 줬고요. 1을 향해 가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이라고 스텝도 제대로 줬으니까 1이라고 하는 숫자를 향해서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 갈 건데, 자, 1 전이에요. 레인지라고 하는 건 이 값 마이너스 1이었죠. 근데 지금 여기서 A가 1이면 A-1이면 0 아니에요? 근데 왜 0까지 못 가고 2까지밖에 못 갔어요? 자, 이 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양의 방향으로 갈 때는, 자, 10에서 만약에 15를 향해 갈 때 15라고 레인지 여기 종료 조건에 들어가 있다면 14까지 돌겠죠.
이거의 전이에요. 가는 방향에서 앞에 만나야 돼요. 자, 음의 방향으로 갈 때는 0으로 가려면 이거 뚫고 가야 되죠. 그럼 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양의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음의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 전이라는 개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음의 방향에서는 이거의 앞에 있는 수가 2니까 얘가 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사용할 때 이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떨까요? 자, 시작이 10이고요. 1을 향해 가야 되는데 스텝이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이거 개념적으로 무한 루프죠. 근데 얘는 안 돌아요. 기본적으로 포문을 사용한 무한 루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리스트를 사용해서 어거지로 포문으로 무한 루프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얘는 무한 루프가 너무 쉽잖아요. 그쵸? 포문으로 일반적인 이 포문의 문법만 가지고는 무한 루프를 만들어낼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없어요. 근데 리스트를 사용해서 어거지로 무한 루프를 만들어내는 방식만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사실 뭐가 들어있든지 간에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러면 안에 안 돌 거니까 값을 조금만 넣어볼까요? 이러고 나서 이 안쪽에 뭐 이렇게 해도 사실은 돌아줄 거라서 이러면 무한 루프가 빠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리스트를 사용해서 억지를 부리면 무한 루프를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파이썬은 무한 루프를 만들어 써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포문을 쓰지 않아요. 그렇게 쓰는 사람 없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자, 이게 일반적인 포문입니다. 자, 그리고 리스트를 그린 김에 바로 한번 볼까요? 자, 이거 포문 출력하면 뭐 나와요? 순회할 수 있는 요소 A가 들어갔죠. 그럼 이 녀석들 값을 반복할 때마다 하나씩 V한테 꽂을 거고 출력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1, 2, 3, 4, 5가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V 뭐 나와요? 이 랭이라고 하는 녀석도 이게 결국에 가지고 있는 값이 숫자잖아요. 그렇죠? 얘 뭐 나올까요? 아, 근데 잠깐만.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면 아까 전에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이 자리에다가 이거 넣었을 때 안 됐던 거 있죠. 근데 이것만 넣으면 사실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레인지를 감싸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뭐 나와요? 랭 길이가 A라고 하는 리스트의 길이는 5죠. 데이터 5개 들어있으니까 그럼 랭은 5가 남겠네요. 그럼 결국 range라는 함수에 5라는 인자를 넣은 거랑 동일하겠네요. 그럼 0부터 4까지겠네요. 이거 출력하니까 0부터 4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걸 사용해서 자, 이 A가 뭐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 사용해서 우리가 A의 값을 뽑아내야 된대요. 우리 뭐 해야 돼요? A에다가 V 인덱스 번호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러면 1, 2, 3, 4, 5를 또 출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포문이라고 하는 반복문을 사용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리스트에 접근할 거고 리스트의 값을 어떤 식으로 출력할 거고 인덱스 번호를 추출하는 방식과 값을 추출하는 방식 이런 것들 따져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포문을 사용해서 이 A가 가지고 있는 A라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을 역순회해서 출력하는 방식. 역순회해서 얘를 출력하려면 우리가 어떤 걸 써야 되죠? 역순회라는 건 인덱스 번호 마지막 인덱스 번호부터 0번으로 돌아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초기값 스타트를 뭘로 정해야 돼요? 마지막 인덱스 번호로 적어줘야겠죠. 마지막 인덱스 번호는 뭐예요? 길이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종료 조건 부분은 뭘 넣어줘야 되죠?
우리가 지금 음의 방향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역순회를 할 거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이라고 하면 4에서 0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숫자 전까지 돌아야 0까지 돌아요? 마이너스 1 전까지 돌아야죠.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종료 조건을 마이너스 1을 넣어주는 거고, 자, 음의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스텝도 마이너스 1을 넣어줘야만 하겠네요. 그럼 이 녀석은 인덱스 번호로서 이 v라는 변수에게 값을 꽂아줄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회를 하면 역순회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v는 변수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얘 보통 i 많이 쓰고요. v 같은 것도 많이 써요. 그리고 뭐 jk 이런 것도 많이 씁니다. 뭘 쓰든 상관없어요. 실제로 이런 걸 썼다고 해도 이것만 잘 넣어주면 아무 상관없어요. 변수니까. 자, 이해되실까요? 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정순회하는 폼은이랑 역순회하는 폼은 이런 거는 하나쯤 이제 잘 머리에 남겨 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거 가지고 리스트를 보통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럼 폼문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알아봤고, 자,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문제를 좀 열어드리겠습니다.